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행복부동산의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8월 말 토요일입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태풍 대신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돼 있는데, 저도 며칠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마스크 착용한 후에 서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담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이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에어컨 AS가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쪽 범암동에 당하동에 있는 그 저희 사무실에서 8월에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검단 신도시의 8월달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검단 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었는지, 또 제가 매월 전해드리는 검단 신도시 그 실거래가 신고가 얼마나 됐는지, 분양권 전매가 얼마나 됐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또 분양권이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6월 6일칠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또 7월 10일 보완책이 나와서 저희 기존에 이제 그 분양권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게 그 원래 계약 시 그 조건대로, 옵션대로 지정이 되는 걸로, 주담대나 취득세 부분에서 되는 걸로 되어 있고, 8월 10날 또 그 세제 보완책이 또 나왔죠. 이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 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법률에 적용이 돼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검단 신도시 중심 업무지구에 그 상가가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상가 분양되는 소식들, 또 저희 검단 신도시의 교통 연계망,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6월, 7월, 8월에 저희 검단 신도시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지금 20년 하반기에 주복자리 두 필지가 지금 한 합해서 450세대 정도씩 해가지고 2개 정도가 지금 분양 계획에 있고요. 모델하우스 자리하고 모델하우스 건너편에 호반 3 후분양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때 가면 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 계획 예정에 있고, 맨 밑에 있는 AB3-2 필지에 있는 그 금성 백조 예미지2도 내년 상반기에 지금 분양되어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6월, 7월, 8월에 저희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음은 그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는 그 금호가 9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건이 추가돼서 12건이 됐고, 후반은 9건에서 5건이 추가돼서 14건이 됐고요. 유승한 데들은 3건에서 6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는 금호가 4건, 후반이 13건, 유승이 7건, 이렇게 그 실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다는 얘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8월분은 또 이제 9월에 가서 저희가 해보면 또 추가적으로 신고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검단 신도시 총 금호는 306개가 됐고, 호반은 581개, 유승은 202개가 됐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그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다는 것은 분양권 전매가 돼 있고 지금 추세가 투기과열 전 수도권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하는데 굉장한 그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요? 매수와 매도가 이제 차이가 좀 그 맞지가 않는 거. 거래라는 게 이제 계약이라는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거래 확률이 높아지고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래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파시는 매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여러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고 내년 1월이면은 분양권도 1주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5회차, 6회차 중도금 대출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현금 잔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금원은 명의 변경 시에 은행에서 중도금 승계 받을 때 5회차, 6회차 한 780만 원, 아니 7,800만 원 되는 돈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호반이나 유승 같은 경우는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호반이 9월 11일 5회차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6회차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거래가 되고 빨리 미리 그냥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좀 8월 말에 와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8월 말에 와서는 이제 조금 전세가가 이제 오픈이 되고 이러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초반 그 신도시 아파트 입주할 때 초반에 그 전세가가 좀 50%, 55%이 정도면은 좀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했는데 좀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전세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5% 상한제가 돼버리면 2억에 5%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2년 지나서 2억에서 2억 받나 2억 1,000만 원 받나 뭐 전화세도 안 나올 정도인데 그거 건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월세로 전환될 경향이 많이 있고 제가 저번 달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검단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왜 팔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기존에 오를 만큼 오른 아파트고 이게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나면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올라온 걸로 비하면은 뭐 조정돼서 1, 2억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승률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고 제 기준으로 검단은 뭐 이미 출발도 안 했고 뭐 자꾸 오를만 하면은 코로나 왔고 오를만 하면은 뭐 저 투기과열지구 지정됐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고 계속 오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팍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단을 입주 생각을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을 다 했습니다. 9월 말에 아니 9월 중순에 이쪽 원당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1년간 월세를 살 예정이고 내년도에 검단 신도시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팔까 말까에 대한 그 손님들 제 손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명의로 돼 있으면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고 신도시의 특성이 워낙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이지 규모가 크니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가 오르려면 또 거기에다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의 두세 배가 오르는 거는 당연히 오르는 거고 다만 이렇게 검단 신도시처럼 조금 제한 요소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늦게 오르느냐 아니면은 뭐 동탄이나 광교나 이런 데처럼 좀 시간이 지나서 팍 오르느냐 이런 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신도시 가격이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올라 있는 거고, 결국에는 살고 있고 저 등기에서 끝까지 한 4, 5년씩 가져가신 분들이 그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를 제일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신도시 그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확고한 그 멘탈이 쓰지가 않는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주변 분들을 절 또한 주변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버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돈일 뿐이고 제가 적게 버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비율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는 부동산이 가격이 자산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남들은 뭐 부동산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규제를 하겠어요. 부동산이 끝났는데. 정부에서는 왜 규제를 하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수를 되는 거죠. 가만히 두면은 어느 정도 오르다가도 조정이 되고 할 건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옛날에 제가 아는 그 모택동이라는 중국 그 공산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하고 참새하고 연관된 그 사건들이 있어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1800 말년도에 해가지고 뭐 공산화 중국이 저기 되면서 공산화되면서 초대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 이승만처럼 초대 시진핑처럼 그런 사람인데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농촌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참새들이 벼가 다 익었는데 벼를 쪼아먹는 거를 보고 우리 인민들의 그 소중한 식량을 참새가 저렇게 쪼아먹으니 안 되겠다. 참새를 다 잡아 죽여버려라. 그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중국 전국에다 참새 소탕령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참새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식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병해충이 많이 생겨가지고 식량이 감소되고 이러면서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결국에 중국 인구의 3천만 명 정도가 일사했다고 죽었다. 굶어 죽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국민 경제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분양가에 2~3배까지 오르냐 피가 단기간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를 하다 보면 8~9천에서 1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분양해서 입주 때까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9.13 대책 나오기 전 8월 달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막 1, 2억이 푹푹 올라가고 3억, 기본이 3억 됐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해도 너무했다. 근데 정부가 좀 슬기롭게 이 규제책을 내놓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오쩌둥의 그 참새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보기에는. 그 이유가 투기 과열지구로 묻고 다주택자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제한한다는 거였죠. 이제서부터는 그 전서부터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오피스텔 시장 나가 떨어질 겁니다. 왜? 오피스텔 대부분 한 60~70%가 오피스가 아니고 주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오피스텔로 사업자를 냈다가도 나중에 그 주소가 이전되고 이래가지고 양도세니 취득세니 이런 거 다 물고 주택으로 혜택 받던 거 다 대받고 지면고 가산세까지 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피스텔은 1주택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 부분에서 세금 부분에서 밀리거나 오피스텔 시장 다 죽을 거랍니다. 아파트 분양은 안 될 거예요. 이제. 무주택자들만 청약을 한다 그러는데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되고 오르지가 않는데 누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가 어느 정도씩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사거든요. 아파트는 물가 상승에 비례해가지고 계속 올랐단 말이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뭘로 해지를 할 거예요? 주식도 이제 과열 형성되면 여기서부터 주식 투자에 30만 명 중에 15만 명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과거 경험에서 보면은 아파트 시장은 견고하게 계속 마이너스라는 게 없고 견고하게 그래도 정부에서 세제 혜택도 해줬기 때문에 좋아졌단 말이에요. 올랐단 말이에요. 선호도도 높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 몇만 평에 대한 정원도 누리고 그 공동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누리고 얼마나 편리하냐.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상품이 아파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고 대한민국이 신도시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데 뭐 하려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어차피 미분양 나면은 입주 때 그냥 1,000만 원 주고 1년 전에 주고 계약하면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게 이제 영업 방식에서 약간의 사기성이 더 비중이 커지겠죠. 오피스텔도 그럴 거고.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오피스텔 사라고 해놓고 사놓고 나중에서 남으려고 떠나버리고. 상가도 그런 거예요. 요즘에 상가가 너무 안 좋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없어요. 더 빨라졌단 말이에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넘어갔잖아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로 다 넘어갔잖아요. 음식점들도 지금은 다 배달시켜서 먹지 와가지고 음식점에서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서부터 그 2.5단계 그 코로나 그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더 가속화돼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가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생활 패턴하고 무관하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변할 것이다. 상가 패턴도.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당분간은 저기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상지 신도시 뭐 대장 옆에 대장이고 계양지구고 뭐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13,000세대, 17,000세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검단이하고 말은 안 하지만 검단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을 만한 요소인데 갑자기 투기발지역으로 묶었다. 그럼 뭔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이렇게 변할 거다. 입주 때까지 또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라. 왜? 이만한 가격에 아파트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계약 나오고 3기 신도시를 나오면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분양 가격이 제일 싼 거였어요. 수도권에서. 비싸다고 옆에서는 얘기하지만. 계양 신도시 저기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4억대 분양했던 아파트가 5억대 갈 것 같아. 지금 우리 이번에 분양한 후반 저거 대방 3차지. 대방 3차도 4억 5천 도를 정부 규제책에서 도를 눌러놓은 거라서 그 정도밖에 안 간 거지. 안 그랬으면 거의 4억 8천억 갔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왜? 싸게 분양 눌러주잖아. 여기는 싸게 분양해서 눌러준다는 분양가를 눌러준다는 얘기는 도시가 완성되고 청라처럼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 완성이 되는 다음에는 갑자기 오른단 말이에요. 뭐 임팩트 하나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신도시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협회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협회, 신도시협회 얘기 안 하잖아요. 4,000세대, 5,000세대 이런 거는 제가 건방져서가 아니고 신도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신도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규모가 워낙 10,000세대, 20,000세대, 30,000세대, 50,000세대 여기 검단 같은 거 75,000세대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규모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 업무시설 들어오고 수백조의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좋다 안 좋다는 개인이 판별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좋은 거야. 돈 들여서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도 지금 봐봐. 그래도 살라고 그러잖아. 싸게 살라고. 싸게 살라고 매일 전화 오고 요즘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니 그런 거에 대한 상담도 오고. 왜? 뭐 하려고 사요? 몇억 원을 들여가지고 피를 주고.
앞으로 오는 집가 산다는 사는 거지 앞으로 안 오는데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이걸 사냐고 검단 신도시가 안 사요. 거저 줘도 안 사. 오르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요즘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임팩트 하나 팡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들 싹 들어가죠. 그러면 1년 금방 후딱 오르는 거예요. 양도세 매도 부담 해고 그러면 55%잖아요 지금 양도세가. 검단 신도시 중심상가는 7월 저희가 그 토지 사용 허가가 나서 금호 앞에 중심상가하고 또 5밀린 앞에 그 토지 분양이 호반 앞에 있는 중심상가가 토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 허가가 나서 착공이 됐고 대로변 쪽으로 착공이 됐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몇 군데 지금 상가 올렸는데 지금 오늘 그 2.5 단계 되면서 9시 이후에 영업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상가 조금 많이 생각하시고 분양을 뭐 받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좀 한 10번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옛날 같지도 않고 그 좁은 장소에 대한 그 알러지가 지금은 앞으로 굉장히 더 심할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점이라는 거 아파트에 살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 다 배달 우리나라처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배달에 대해서 그런 상가 임차료로 인해서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실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검단 신도시 제일 그 중심 사거리에 메트로시티라는 데도 분양을 했고 그 우미린 앞에 로덴 타워라는 데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상가들이 있는데 비싸다고 외면 말고 싸다고 선택하지 마라. 분명히 여기 30% 임대 못 맞춘다. 1층 30% 임대 못 맞추고 공실나면 내 돈으로 꼬라박아야 된다. 지금 비싸다고 선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싸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싸지고 있으니까 조달금리가. 제가 그 전세대출을 봤는데 전세대출 그 금리가 1억에 2.3%예요. 2.3%면은 1억에 1년 동안 230만 원에 12개 나누기 12개로 하니까 18만 19만 원 나와. 1억에 이자가 19만 원이야. 전세대출인데. 보통 우리가 상가 대출 받으면은 3% 조금 받았는데 최근까지 뭐 또 조금 다운되면 한 2.7%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상가 쪽으로 은행에서 밀어내려고 하겠지.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는 큰 밥그릇이 없어진 거야.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국민은행, 상업, 뭐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제일 편안하게 그 돈을 벌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미 걔네들은 지네들이 못하는 거에서 자회사에 저축은행 등을 하나씩 두고 거기서 금리를 1% 2% 올려갖고 주택담보대출을 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금리가 그만큼 조달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상가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 상가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좋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야 최소한 임대를 맞출 수 있다. 분명히 여기 30% 금호 앞에 있는 상가들 30% 대출 그 임대 못 맞춘다 1층.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비싸고 좋은 자리로 가라. 얼마 안 된다. 1억 비싸도 얼마 안 된다. 2, 30만 원 내가 내는 거 아니고 임차인이 내는 거야. 대출 상황이 조달금리가 대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싸다고 막 캐고 이런 분명히 그래놓고 나중에 부동산한테 뭐라고 하고 부동산 뭐 리베이트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어떡할 거냐고 부동산 도망 다니고 입주할 때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거든. 조심해라. 상가는 그렇고 그래 요즘에 상가 제가 진행하는 건도 몇 개 있고 그
컨설팅도 좀 많이 하고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데 사무실에 오세요. 근데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분양권 때문에 조금 없을 텐데 전화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상업지구는 여기 LH에서 담당해서 하고, 이주자택지는 그 인천도시공사에서 담당해서 하고, 문의를 해봤더니 내후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돼 있다. 2단계 출발할 때.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고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검단 신도시 관련돼서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이 분양권 거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매물들이 들어가고 있고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니까 전세가가 이제 높게 나오니까 매도분들이 그 정도면은 내가 그냥 돈 안 들이고 전세 그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여기 국회의원이 GTX D 노선에 대해서 검단 신도시 경유하는 거 이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추진하겠다. 이 국회의원이 추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하남에서 김포까지 있는다고 좀 말도 박아놨어요. 서울 통해서. 경기도 뭐 인천이니 뭐니 뭐 필요 없어. 5호선 그 노선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노선이 안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됐는데 올해 나오게 되면 노선이 왜 검단을 굳이 꺾어가지고 뱀처럼 꺾어갖고 지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면 GTX 노선이 왜 검단을 지나가갖고 한강 신도시까지 가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서울은 김포공항에 무조건 넣으려고 하겠지. 김포공항은 GTX가 없으니까. 안 봐도 뻔한 거고. 지방에서 뭐 부천시, 뭐 인천시 입장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딱 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발표를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분양권 시장이 또 요동치지 않을까 검단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가 나온 게 계양에서 강화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익스프레스 도로가 예타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 계양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한강 신도시를 거쳐서 강화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예타가 저기 됐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때보다는. 지금 국가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이 지금 투기과열지구 묶인 거에 대한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나를 위해서 시간은 가진 자를 위해서 흐르는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공포에 질리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GTX D 노선이 그렇고, 고속도로가 그렇고,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영동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 장수에서 만나면서부터 장수에서 김포까지 차가 엄청 막혀요. 저기 출근 매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도 지금 그 장수 쪽 서창서부터 해가지고 김포 IC까지 지하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 또 지금 5호선은 뭐 노선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9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9호선이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가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돼 있고, 뭐 9호선은 이미 노선이 다 깔려 있으니까 전철이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계양역, 밑에 검암역, 영종도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에서 예산 확보 다 돼 있는데 인천이 지금 가난해갖고 아시안 게임 때문에 지금 인천이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면은 뭐 그게 되지 않을까. 그거 발표만 나더라도 5호선 들어오지 않아도 계양역까지 한정거장이고 계양역에서 강남을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거 5호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돌아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뭐 그런 노선 시간만 걸리고.
거기다가 GTX만 들어오고 하면 하남 위례까지 연결이 바로 되는 거니까 그 황금 노선이 지나가는 그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신 손님들, 또 옆에 저하고 같이 업을 같이 하시고, 또 저 카페나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제가 저 블로그에서 계속 그 아파트 분양 소식을 올렸는데 주말 일주마다 그거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화면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도 올리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도 많이 보고 매일 포스팅도 많이 하고 상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아파트 시장에 대한 것도 주택 시장에 대한 것도 저항이 있다는 건 반저항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항을 깊게 누르겠죠. 눌러놓으면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신도시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싸게 분양이니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다른 거 없어요. 더 살기 좋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아. 맨날 저층이나 이런 거 대한 거리도 좋은 층들은 나오기도 않아. 왜? 너무 좋거든. 편하고. 서울 쪽에 가양 아니 저 김포공에 있는 주가 붙인 거야. 인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아. 75만인가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구 인천 서구가 55만이에요. 근데 걔 검단 신도시하고 있는 분구가 돼서 검단구, 아라뱃길 저쪽은 서구, 청라 그렇죠. 의원시 쪽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강서구 지금 생각나네요. 화곡동, 강서구, 가양동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5개 구 중에 75만 명 노후화 돼 있어요. 마곡이 지금 한 13억 정도 가고 있는데 마곡은 안 올 거예요. 마곡 많이 올 거예요. 입주율이 많이 있고 입주하는 그 대기업의 직원들이 저희 검단 신도시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조금 갖고 계시고 팔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팔지 마세요. 다주택이면 뭐 서너 개씩 갖고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갖고 계세요. 77% 양도세 나온다 그래도 77% 나온다 그래도 갖고 계세요. 30%만 20%만 먹어도 다른 데서 수익이 나는 데가 없어요. 이제 20%만 먹어도 되잖아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뭐 제한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지금 다음 주서부터는 청주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청주에서 뭐 좀 분양 일이 있어가지고 쪽에 내려가서 투자하실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 유 소장이었습니다.